네, 안녕하십니까. 4월 둘째 주 주간 국제금융 소식입니다. 지난주 일본은 전례 없는 공격적인 양적 완화 정책을 결정했습니다. 이는 지난 15년간 지속된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으로 해석하는 견해가 많은데요. 이러한 일본의 양적 완화 정책, 전문가들은 어떻게 진단하고 있습니까? 네, 일본의 이번 양적 완화 규모는 매월 7조 5천억엔 규모인데요. 기존의 기준금리 목표의 통화 정책 방향을 본원 통화량 조절 방향으로 전환하면서 전문가들은 2차 엔저 기조가 시작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또 전문가들은 이러한 강력한 금융 완화 조치는 엔화 약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진단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일본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이 더욱 강화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유럽중앙은행은 통화정책 회의를 통해서 기준금리를 0.75%로 동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드라기 총재는 경기 부양을 위해서 전통적, 비전통적 수단을 모두 반영하겠다는 얘기까지 꺼냈는데요. 이번 주에는 오바마 대통령이 부채 감축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안을 발표합니다. 네, 이렇게 지난주에도 참 많은 일들이 있었죠. BS투자증권 이도원 상무로부터 지난주와 이번 주 국제금융 환경 변화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S투자증권 이도원입니다. 지난주 주식시장은 올 들어서 가장 최악의 주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외국인이 1조 4천억 원이나 팔면서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 약 3.87%나 하락하면서 연간 하락률을 거의 다 잡아먹은 거나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역시 북한의 핵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알 수 없는 북한의 행동과 의도가 주식시장에 불안감을 상당히 좀 키웠고, 그런 불안감이 불확실성을 만들면서 시장에 대한 이런 흐름을 종잡을 수 없었던 그런 주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군사적 위협을 계속 강조함과 동시에 또한 북한은 개혁 개방론자인 박봉주 씨를 2007년에 실각된 사람인데 다시 총리로 재기용하면서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런 행동을 좀 보였습니다. 사실 북한에 대한 핵 리스크는 이 나라 안보다는 나라 밖에서 걱정과 우려의 시각이 좀 늘어나는 그런 듯한 언론의 보도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북한은 법으로 핵 지위를 명시를 하면서 동쪽으로 미사일을 이동시키는 등 군사적인 위협을 계속 강화를 시킴과 동시에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미국과 일본 역시 감시 강화를 좀 강화시키는 이런 군사적 대응을 취하면서 전 세계는 북한에 대한 핵 리스크를 상당히 좀 크게 보는 이런 각도로 언론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미국 내에서 대화론도 같이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도 다방면에 걸쳐서 대북 특사를 준비하는 등 상당히 좀 우호적인 이런 제스처도 상당히 좀 나오고 있는 것이 지난주 흐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지난주 사실 미국에서 발표된 경제 지표들은 모두 좋지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미국의 다우지수도 주간 단위로 오랜만에 좀 마이너스 성장을 그런 흐름을 보였는데, 예를 들어 4월달 ISM 지수는 51.3으로 기준선인 50선을 넘었습니다만은 지난달 숫자인 54.2였었고 또 예상치가 54에 비해서는 생각보다는 좀 나쁘게 나왔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좋지 않은 흐름을 보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금년 1월 이후 가장 나쁜 수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공장 주문은 지난달에는 마이너스 1.0%였는데 이달에 발표된 공장 주문은 3%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제조 경기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라는 것도 동시에 우리가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간 실업수당은 4개월 내 가장 나쁜 수치로 나오면서 앞으로 실업률에 대한 또는 고용지표에 대한 흐름이 좋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예고를 했습니다. 이것 때문인지 지난 주말에 발표된 고용지표는 실업률은 비록 0.1%가 하락한 7.6%를 기록했습니다만은 고용은 예상치보다 절반에도 훨씬 못 미치는 8만 8천 명밖에 신규 고용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같은 경우는 약 26만 8천 명이고 예상치는 16만 명인데 거기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나쁜 수치로 발표가 됐습니다. 이것 때문에 미국 주식시장은 약간 흔들렸던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악화된 경제 지표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토탈 1%에도 미치지 못하는 하락률을 보였다는 것은 미국의 펀더멘탈을 믿는 투자자들이 그만큼 많다는 것을 반증하는 그런 증거이기도 합니다.
유럽은 아시아권 요소인 북한에 대한 핵 문제, 또 일본에서 대규모 금융 완화 정책을 펼치는 등 아시아권 요소가 워낙 강력해서인지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강력한 흐름을 보이지는 못한 것이 지난주 유럽에서 나온 뉴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드라기 유럽은행 총재는 유럽에 대한 위기가 하방에 대한 리스크가 점점 범위가 좀 커졌다라고 지적하면서 만약에 유럽의 이 금융 위기가 더 커질 경우에는 이미 준비해서 가동 중에 있는 프로그램인 OMT 같은 경우, 그러니까 무제한 채권 매입 조치죠. 이 OMT 같은 경우도 다시 좀 강화시키는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만큼 좀 방어선을 쳐준 것이 유럽의 흐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가장 초점이 역시 일본의 대대적인 금융 완화 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깜짝 놀랄 만한 금융 완화 정책을 펼쳤는데 대부분 나라들이 사실 기준금리를 가지고 통화량을 조절을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일본은 본원 통화 제도를 가지고 통화량을 조절하겠다는 선진국으로서는 놀라운 조치를 들고 나왔습니다. 현재 통화량에 비해서 약 2년 내에 약 2배 정도 통화량을 늘린다라는 조치니까 그만큼 우리나라 경제에서는 일본의 엔저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조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나라를 제외한 전 세계 주식시장은 환영 일색의 주가 상승을 보였던 것이 일본의 대대적인 금융 완화 정책이었습니다. 달라스 연준 총재 피쉬의 경우 일본의 그 중앙은행 정책이 미국의 중앙은행인 FRB 정책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이런 발언을 함으로 인해서 일본의 엔저 정책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지지를 표명하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대체로 보면 선진국 금융시장은 일본의 금융 완화 정책에 대해서는 좀 우호적인 그런 관점을 좀 보이고 있고, 하지만 우리에게는 반갑지 않은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엔달러 환율은 약 97.5엔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이런 엔달러 전망치는 약 100엔 정도까지 보고 있었는데 일본의 이런 조치로 인해서 110엔까지도 예측하는 자료가 나올 정도로 상당히 일본의 엔저에 대한 흐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는 중요한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주는 월요일날 알코아를 시작으로 미국의 1분기 기업 실적, 어닝 시즌이라 그러죠. 실적 발표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삼성전자가 지난주에 잠정 실적을 발표했는데 4월 중순부터 우리나라는 본격적으로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하고 미국도 역시 4월 중순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IT 기업들, 굵직한 기업들이 기업 실적 발표에 들어갑니다. 수요일에는 지난달 미국의 FOMC 회의록이 공개가 됩니다. 이런 회의록 공개를 통해서 연준 위원들의 발언의 색깔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주식시장에 곧바로 영향을 준다고 보여집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이번 주 목요일 날 우리나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과연 기준금리를 어떻게 설정을 할 것인가입니다. 현재 2.75%인데 내릴 수 있는 여유는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행의 금리 어떤 그 금융 정책에 대한 독립성을 생각해 본다면은 과연 어떻게 조치가 나올지 상당히 귀추가 주목되는 그런 장면이 아닐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정부 또 금융시장은 금리 인하를 기정사실화로 받아들이는 듯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한국은행이 이 파고 속에서 어떠한 금융 정책을 내세울지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흐름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시장은 국내적으로 모두 사실 불리한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 반전을 위해서는 이런 불리한 여건들이 좀 반전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굵직하게 꼽아본다면 세 가지 정도 꼽아볼 수 있겠습니다. 북한에 대한 핵 문제가 좀 좋아져야 될 것 같고 바라는 금리 인하가 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난주 발표된 삼성전자 흐름이 코스닥 시장 등 부품주들에 대해서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데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이런 이 IT 부품주들이 어떤 흐름을 보일지 지난주까지는 우호적인 흐름이었는데 이번 주에도 그런 우호적인 흐름이 계속돼야지만 투자 심리가 완전히 사그러지지 않는 어느 정도 불씨를 갖고 갈 수 있는 이런 긍정적인 모습을 우리는 읽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1분기 어닝 시즌에 진입한 만큼 1분기 실적 또 2분기 실적에 대한 흐름과 함께 금년도 전체적인 이 기업 실적을 중심으로 한 이런 전략이 현재로서는 바람직한 투자 전략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BS투자증권 이두원이었습니다. 네, 이두원 상무는 어닝 시즌에 들어간 만큼 기업 실적에 입각한 투자가 가장 지혜로운 투자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요즘 직장인들 사이에서 월급고개라는 표현이 참 유행이라고 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네, 월급을 받은 뒤 다음 월급일 전에 다 소진하고 힘들어하는 상황을 보릿고개에 빗댄 표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월급고개로 직장인들의 지갑이 닫혔던 지난주와는 다르게 이번 주에는 주요 백화점들이 기대를 걸고 있는 점이 있는데요.
바로 3월 소비자 심리지수가 104로 지난해 5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직장인들의 닫힌 지갑을 열기 위해서 백화점 업계는 일제히 봄 정기 세일을 시작했습니다. 네, 박근혜 새 정부가 경기 침체를 타개하기 위해서 강력한 경제 활성화 대책을 추진할 것임을 예고한 가운데 이러한 소비 심리 회복이 나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4월 둘째 주 주간 국제금융 소식이었습니다.